엄마, 나 어떡해. 갑자기 오빠가 파혼하재.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나 이제 어떡해. 갑작스러운 딸의 말에 현숙 씨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상견례를 했을 때 불쾌한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파혼 통보를 받을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이지요. 충격을 받은 딸은 울음을 터뜨렸고 현숙 씨는 어떻게 해야 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다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그저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사돈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파혼까지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현숙 씨는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마음을 읽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견례에서 했던 말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된 한 모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상견례는 참 어려운 자리지요. 상견례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까지 간다면 다행이겠지만 중간에 파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각자의 다양한 이유로 결혼까지 가는 것은 사실 보기보다 쉬운 과정은 아닌가 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상견례에서 했던 어머니의 행동이 과연 문제였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현숙 씨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장남인 아들은 벌써 결혼을 했고 둘째인 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요. 1년 남짓 연애를 한 딸의 남자친구는 퍽 싹싹하고 괜찮은 사윗감이었습니다. 딸과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을 서로 약속하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지요. 둘 다 서울에 살고 있어서 다행히 상견례 장소로 인한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놓고 있었고, 저도 평소 딸 남자친구를 몇 번 보기도 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고 싹싹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직장도 괜찮았고요. 우리 딸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아서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잖아요. 당연히 불안하긴 했죠. 그래도 애가 밝고 싹싹하니까 이상한 분들은 아니겠거니 그냥 믿고 싶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며 상견례 장소로 향했던 현숙 씨. 서로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영이가 참 착하고 마음에 듭니다. 자식을 아주 잘 키우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딸을 칭찬하자 현숙 씨는 기분이 좋았지요. 영석이도 참 너무 잘 키우셨어요. 저도 영석이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녀에 대한 덕담을 나눌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상견례를 하면서 음식을 먹었지요. 문제는 막바지에 일어났습니다. 요즘 애들이 똑 부러지고 일은 잘하지만 그래도 어른 된 도리로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부족한 건 제가 알아서 가르칠 테니 사돈께서는 염려 마세요. 뜬금없이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현숙 씨에게 했고 현숙 씨는 그 말을 듣고는 기분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체 무슨 뜻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우리 딸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돌려서 말하는 건가? 아니면 앞으로 단단히 괴롭힐 테니 그런 줄 알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건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며느리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애초에 싹을 잘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딸이 결혼해서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절대 없으니까요. 귀하게 여겨도 부족할 판에
저런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라니요. 가당키나 하나요? 현숙 씨는 뜻을 알 수 없던 사돈의 말에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절대 딸이 시집살이 하는 꼴은 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반격을 했던 겁니다. 우리 딸은 부족한 것이 없으니 사돈이야말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하게 변했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사위였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님. 지영이가 무슨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머니께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나서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아들에게 예비 시어머니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너 가만히 있어. 그러자 분위기는 더 싸해졌고 두 어머니들은 서로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에서 상견례를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숙 씨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만족을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으니 내 딸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지 싶었던 것입니다. 감히 내 딸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나 내내 불쾌했지요.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사과를 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무슨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애를 얕잡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시집살이를 해봤고 며느리도 있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미리 확실히 기세를 꺾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딸이 어른하고 맞서는 건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대신 나선 거지요. 현숙 씨는 상대 쪽에서 어떤 사과나 양해를 구하는 말이 올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딸은 현숙 씨의 말을 듣고 현숙 씨 생각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지요. 엄마는 자기 어머니가 나한테 뭔가 벼르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으셨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야. 딸 시집 보내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넘기기가 힘들었던 거지. 지영 씨의 말을 남자친구는 이해를 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어머님이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구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너 좋게 생각하는 거 알잖아. 별로 큰 뜻 없이 하신 말씀이지. 너무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 남자친구는 그때만 해도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상한 여자친구와 어머니인 현숙 씨를 더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갑자기 남자친구의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파혼하자. 아무래도 너하고 결혼 못할 것 같다.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파혼이라는 단어에 지영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갑자기 무슨 소리야? 파혼이라니. 어머니가 도저히 이런 말을 듣고 결혼 찬성을 못하겠다고 하셔. 너희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인 분인 것 같대. 그리고 이런 식이면 가족이 되면 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남자친구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기가 막혔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엄마 때문에 파혼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지영 씨가 따졌지만 남자친구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만 두자. 어차피 나도 그때 너희 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도 아닌데 사람을 너무 무안하게 하셨잖아. 엄마 말에 나도 동의해. 이런 식으로 결혼했다가 내내 싸우기만 하느니 그냥 결혼 취소하는 게 낫겠어. 무엇보다도 나는 부모님 축하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부모님이 불쾌해 하시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못할 것 같다. 남자친구의 말에 지영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갑자기 오빠가 파혼하재.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나 이제 어떡해.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숙 씨는 기가 막혔지요. 사과를 하려나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파혼 통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결혼하기도 전부터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들었으면서 그거 한마디 한 걸 가지고 파혼이라니요. 딸애가 펑펑 우니까 미안하죠. 어떻게든 제가 수습을 해줘야 하나, 가서 사과라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런 집안하고는 인연을 안 맺길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에도 사돈이 결혼하면 애를 가만히 둘까 못 믿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제 예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사사건 건 우리 애를 괴롭혔을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딸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제가 나서서 혼사를 망친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혼하는 것보다는 파혼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엄마고 우리 애를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면 그 결혼은 막는 것도 제 역할 아닐까요? 현숙 씨는 딸에게 미안하면서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가 없었습니다. 다 딸을 위해서였고 그런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결국 양가 부모가 다 반대를 하는 상황이 되자 결혼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 씨의 남자친구는 계속 지영 씨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지영아, 미안해. 내가 그땐 너무 엄마 입장만 생각했나 봐. 나 너 못 잊어. 우리 결혼하자. 앞으로는 내가 그런 일 없게 잘할게. 다시 결혼을 하자며 화해를 요청한 남자친구. 지영 씨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여전히 자기네 어머니 못 믿으셔. 나 시집살이 시킬 것 같다고 절대 반대하신다는데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엄마한테 사과라도 받아줄까? 내가 엄마랑 이야기를 해볼게.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니 뜻밖에도 정말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왔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죄송했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와 현숙 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현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돈 쪽에서 선뜻 사과를 하고 과일 바구니까지 보내왔으니까요. 그래, 고맙네.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나도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애써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위가 돌아간 후 현숙 씨는 찜찜한 기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반전된 이 상황이 믿겨지질 않았으니까요.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먼저 파혼 이야기를 쉽게 꺼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렇게 태도가 돌변하니까요. 이렇게 나오면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자니 믿지를 못하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솔직히 저도 파혼을 결정하고 나서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나 저의 행동을 돌이켜 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로 파혼을 들먹이는 사람들이라면 제 결정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니까 대체 무슨 모습이 저 사람들의 진심인가 지금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이렇게 너그럽고 좋은 사람인 척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애를 쥐잡듯이 잡을 작정일 수도 있잖아요. 참,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네요. 믿을 수가 있어야죠. 쉽사리 화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숙 씨. 딸인 지영 씨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도 좀 이상했죠.
그렇게 쉽게 파혼을 결정하더니 갑자기 또 번복하니까요. 오빠 말로는 자신이 부모님께 막 화를 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시키기 싫은 결혼을 오빠가 우겨서 하게 되면 저만 눈엣 가시가 되는 건데 결혼 생활하면서 계속 시부모님 눈치 보며 살기는 싫어요. 그렇다고 먼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죄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오빠를 많이 사랑하고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만 들어요. 정말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이 여전히 있는데도 결혼이 이렇게 망설여지니까요.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던 사람들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지영 씨도 선뜻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무슨 마음으로 이런 화해의 뜻을 전했던 것일까요? 상견례 때 상대 어머니 말씀이 좀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반은 농담이었거든요. 요즘 애들이 회사 다니고 하니까 집안일은 뭐 할 줄 알겠어요? 어차피 기대도 안 해요. 하지만 경조사나 집안 행사 있을 때 제가 잘 알려주겠다는 뜻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일 줄 몰랐죠. 너무 당황했어요. 갑자기 제가 무슨 악덕 시어머니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볍게 잘 지내보겠다는 뜻으로 반은 농담 섞어 했던 말인데 정색을 하고 나오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세상에 대접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절대 손해 안 보겠다는 식으로 받아치는 걸 보니까 이런 사람하고 사돈되면 사사건건 피곤하겠구나 싶었어요. 사람 말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사건건 꼬아서 들으면 피곤해서 어찌 왕래를 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땐 홧김에 파혼하라고 했던 거예요. 아들도 그땐 이해를 했는지 순순히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여자애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맨날 술 먹고 제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래, 결혼은 지들이 좋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냥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필요하면 내가 사과라도 할게.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앞으로도 일절 애들 결혼 생활에 참견일랑 아예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 무슨 야단이 나라고 제가 그러겠어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는 이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별 뜻 없이 했던 말에 정색을 해서 오히려 불쾌했다는 말이지요. 아들은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는 참 좋은 어머니십니다. 평소 농담도 잘하시고 좀 언행이 가벼운 편이시긴 해요. 그래서 오해를 사는 일도 종종 있으시죠. 하지만 상견례 때 지영이 어머니가 너무 진지하고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땐 저도 어머니가 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의견에 따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난 내 뜻에 따라주는 며느리가 좋다고. 저렇게 장모될 사람이 벌써부터 딸 감싸고 돌면 못 쓴다면서 지영이를 욕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챈 거죠. 엄마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농담이 아니었다는 거요. 엄마는 지영이가 며느리가 되면 자기 입맛대로 주무를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대판 싸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 본능이 있으셨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평소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분이셨는데 본인도 딸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도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실 생각을 은연중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식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지영이랑 화해를 하자고 한 겁니다. 처음 파혼 이야기 꺼냈을 땐 저도 감정이 순간 욱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영이 놓친 게 너무 아쉽고 억울했어요. 엄마 속마음을 알고 나니까 더더욱 억울하죠. 제발 지영이가 다시 절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지영 씨의 남자친구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부디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결혼을 할 수 있기를요. 두 사람은 과연 결혼에 골인할 수 있을까요? 상견례할 때 이런 일이 있길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상대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모르는 면이 아직 더 많겠지만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면 결혼 후에 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빠만 생각하면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아직 오빠 사랑하고 부모님 문제로 헤어지는 건 너무 억울해요. 하지만 저한테 호감이 아닌 감정을 갖고 계신 시어머니가 너무 두려워요. 오빠가 중간에서 저를 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도 여전히 불안해하시고요. 불안해하는 지영 씨를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떤 기대치가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절대 지영이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좀 구식이고 보수적인 분이긴 해도 나쁜 분은 아니거든요. 분명 며느리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일부러 괴롭히는 행동을 하진 않으실 거예요. 만약 그러신다면 제가 중간에서 잘 중재를 할 생각이고요. 한국 사회 특성상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 문제에 대해 지영이도 그렇고 지영이 어머니도 이렇게 예민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뭘 우려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파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는 지영이 쪽이 너무 감정적이고 그게 상대에 대한 무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시집살이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이 더 컸다는 걸 이해하고 나니 충분히 납득이 됐죠.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지식한 시어머니 같은 면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러니 이제 잘 이겨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영이하고 제가 둘이 마음만 잘 맞는다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갈등이 하나도 없는 결혼이 있을까요? 다들 이런 우여곡절 몇 개씩은 겪으면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자친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계속되는 남자친구의 구애에 넘어갔고 파혼의 위기를 딛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내내 파혼이 자신 탓이라 괴로워하다. 차라리 다행이다. 위로하기도 하다. 마음고생을 실컷 했던 현숙 씨 기분은 어떨까요? 어쩌겠어요. 애들이 좋다는데 시켜야죠. 제가 너무 딸애가 다칠 걸 염려해서 불안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겪었던 시집살이의 고통을 우리 애는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방어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사돈 쪽에서 먼저 사과를 해주셨고 잘 대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으니 불안해도 믿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도 잘 살면 모르겠는데 사위 놓치고 나서 너무 시름에 빠져 있고 더 나은 남자 만난다는 보장도 없으니 저도 다른 수가 없죠. 부디 결혼해서 우리 딸 잘 지켜주고 안 다치게 아껴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현숙 씨도 결국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네요. 자식을 낯선 곳에 보낸다는 불안과 혼란이 어머니인 현숙 씨를 마치 웅크린 채 가시만 바짝 세운 고슴도치처럼 만들었지요. 내 자식을 공격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딸을 지키려고 했던 어머니. 하지만 다행히 상대의 사과로 조금은 긴장이 많이 풀어지게 된 것 같네요. 이제 한 고비를 넘기고 결혼을 앞두게 된 이런 상황에 시어머니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들이 어찌나 야단을 하는지 제가 아주 학을 뗐다니까요.
제가 뭐 그리 못할 말을 했다고 그리 야단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아직도 어른으로서 할일을 하는 게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저도 딸이 있지만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시집 보내기 전에 이것저것 다 가르쳐서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젊은 애들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그래도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마땅히 자식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무책임하게 구는데 어른된 입장에서 그걸 다 참아줘야만 할까요? 사돈댁도 그래요. 자기 자식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도 하도 아들이 야단을 하니까 제가 나서서 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나 사돈댁이 다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지식한 사람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거라면 결혼이 뭐 필요한가요? 그냥 동거나 하면 되죠.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결정하면서 가족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하는 것들, 서로의 의무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는 편이 도리 아닐까요? 저는 제가 어른으로서 그런 걸 가르치겠다고 했던 것뿐입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잘한다면야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겠지만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결혼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거치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모두의 생각은 다 다르며 가치 판단의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결혼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진행하면서 저도 엄마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된 사실들이 많아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자식에 대해 방어적인 면이 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평소 우리 엄마는 제가 밥을 굶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쿨한 분이시거든요. 배고프다고 하면 네가 차려 먹어라 이러시고 어디 아프다고 하면 그냥 쉬어 이러는 분이에요. 자식이라고 저만 싸고 도는 분이 전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실 줄 꿈에도 몰랐죠. 누가 앞에서 제 욕을 해도 아마 우리 엄마는 웃어 넘길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우리 엄마는 저한테 특별히 애착을 드러나게 표현하지도 않는 분이셨어요. 그땐 엄마 때문에 내가 시집 못 가게 생겼다고 엄마 원망을 무척 많이 했죠. 평소 나한테 별로 애정 표현도 안 하는 엄마가 공연히 상견례 자리에서는 엄마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를 냈던 거예요. 왜 나서서 내 결혼을 망쳤냐고 엄마한테 정말 막말을 막 쏟아냈죠. 그런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난 너 시집 가서 그런 대접받는 꼴 못 본다. 넌 내 딸이고 엄마는 널 지키는 것이 엄마 의무라고요. 그 말이 좀 멋지게 들리기도 했어요. 엄마한테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어봤거든요. 엄마도 평소 쿨한 척 하셨어도 제 걱정이 많으셨구나. 그 마음을 알게 돼서 좋기도 했어요. 파혼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많이 생각하게 됐죠. 무뚝뚝하고 쿨하기만 하던 엄마에게 내가 이토록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 자리에서 그 한마디도 참지 못할 정도로 내가 엄마에게 특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위로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엄마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도 했고 엄마의 사랑이 특별하다는 걸 잘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하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잘 살아서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요. 상견례를 포함한 결혼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소 몰랐던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 알게 되지요. 지영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보호하려고 하는지 처음으로 느꼈고 남자친구인 영석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무척이나 보수적인 면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이렇듯 서로 전혀 몰랐던 가족의 면면이 드러나며 서로 충돌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디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앞으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평탄할지
가시밭길일지는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는 했지만 아직도 두 사람이 극복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부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하게 됩니다. 상견례장에서 두 어머니가 했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의 입장이 다 공감이 가시나요? 실제로 상견례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 자랑입니다. 내 자식의 자랑을 하면 할수록 마치 상대방 기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쾌할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는 상대 자녀의 험담입니다. 오늘 사연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과 비슷하지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상대 자녀에 대해 깎아내리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는 것을 대놓고 말하는 거나 다름없는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돈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견례에서 갑작스럽게 혼수나 신혼집 문제를 거론해서 결혼이 엎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는 상견례 이전 혹은 이후에 결혼 당사자인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견례에서 서로 직접 얼굴 붉히며 다툴 일이 없겠지요. 네 번째는 종교와 정치 이야기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사람마다 가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이 문제 역시 돈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견례 전에 미리 서로 확인을 하고 검증을 마쳐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상견례까지 하게 됐을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해 서로 갈등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는 편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상견례에서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 자녀에 대한 칭찬입니다. 대개 자녀와 가족이 되어 너무 기쁘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나? 아이가 참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팁으로는 상대 자녀의 과거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지요.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알 수가 있고 과거 이야기를 하며 훈훈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상견례를 하는 경우에 서로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연한 기싸움을 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자녀의 몫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상견례에서 실수를 하신 경험이 있나요? 상견례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많은 이들의 지혜가 모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